그 유명한 파란색 알약 하나 없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이것 두 가지를 섞는 것만으로 밤새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힘을 되찾은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라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58, 새 남성 환자분의 실제 임상 기록입니다. 도대체 커피에 무엇을 넣었기에 죽어가던 남성이 보름 만에 20대 청춘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이미 굴러다니고 있을 평범한 재료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화학 반응의 비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비싼 약값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들리신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화면을 주시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비밀 공개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온 통합의학 박사 강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정력에 좋은 음식 따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꽉 막힌 혈관을 뚫고 차가워진 아랫배에 불을 지피는 인체, 배관 공사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58세의 박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셨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꺼낸 첫 마디는 박사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박 선생님의 속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내분과의 잠자리를 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어렵게 시작해도 금세 시들어버리는 통에 아내 볼 면목이 없어 아예 각방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좋다는 보약은 다 지어 먹어보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도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분께 제가 처방한 것은 수백만 원짜리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드시는 모닝커피에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천연 가루를 티스푼으로 섞어서 드시라는 아주 간단한 식단 처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선생님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작 커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불신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신 지 정확히 14일이 지난 후 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어젯밤에 아내와 제2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불기둥이 제 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제 등을 끌어안고 놓지를 않더군요. 도대체 커피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남성의 발기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냉정한 유체 역학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발기를 단순히 기분이나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혈관과 혈액의 물리적인 싸움입니다. 발기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고무 호스에 물이 꽉 차서 팽팽해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아래로 쏘아보냅니다. 그 혈액이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에 순식간에 가득 차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잠가야만 단단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심장에서 피를 쏘아 보내는 펌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피가 지나가는 파이프인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껴서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펌프는 약한데 파이프마저 막혀 있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끝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발기부전의 실체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늘 차가웠고 아랫배가 냉골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중심부에 열기가 없으니 에너지가 모일 리가 없었죠. 제가 처방한 커피와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바로 이 멈춰버린 펌프를 재가동하고 좁아진 파이프를 강제로 확장시켜 뜨거운 혈액을 끝까지 밀어넣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이 커피를 그저 잠을 깨는 각성제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혈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커피는 놀라운 혈류 개선제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심장 박동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혈액을 뿜어내는 압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소방호스의 수압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페인이 음경 내의 나선 동맥을 이완시켜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커피는 피가 들어가는 입구를 넓혀주는 도어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피가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갈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 오히려 혈액이 끈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줄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박 선생님의 커피 잔에 들어간 첫 번째 파트너, 그것은 바로 향신료의 제왕이라 불리는 계피입니다. 아마 수정과나 카푸치노 위에 뿌려진 가루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육계라고 부르며 죽어가는 양기를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꼽아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계피는 몹시 열이 많이 나고 달며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계피의 효능은 더욱 놀랍습니다. 계피 특유의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주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와 쿠마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말초혈관, 즉 손끝과 발끝, 그리고 남성의 중심부에 있는 미세한 모세, 혈관까지 피가 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시리고 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초,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계피가 들어가면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박 선생님은 커피에 계피를 타서 드신 지 3일 만에 평소 얼음장 같던 손발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관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천이 올라가고 천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기초 대사량은 13%나 증가합니다. 하지만 계피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중년 남성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와 복부 비만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설탕에 절인 끈적한 파이프처럼 변해 탄력을 잃습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 줍니다. 자, 커피가 펌프질을 하고 계피가 길을 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뚫린 길로 맹렬하게 달려갈 뜨거운 연료가 필요합니다. 뚫려만 있고 지나가는 차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파트너,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만 해도 입안이 얼얼해지시죠? 바로 그 매운맛이 핵심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폭발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서양에서는 생강을 침실의 향신료라고 부를 정도로 최음 효과를 인정해 왔습니다. 커피가 불을 붙이는 부싯돌이라면
계피는 불길이 지나가는 길을 트는 바람이고, 생강은 그 불길을 거대한 화염으로 키우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남성의 몸 안에서는 그야말로 삼각 불꽃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설명드린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심장을 깨우고 계피가 말초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생강이 데워놓은 뜨거운 혈액이 그 문을 통과해 해면체 깊숙한 곳까지 쇄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아침의 텐트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박사님, 그냥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됩니까? 굳이 커피에 타 먹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리학적인 상승작용, 즉 시너지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커피의 뜨거운 온도는 계피와 생강의 유효 성분이 체내에 가장 빨리 흡수되도록 돕는 용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둔감해진 감각신경을 깨우는 것이죠. 감각이 살아나고 혈액이 공급되는 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 잔에 담아 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박 선생님이 경험하신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우울했던 기분이 맑게 개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활력은 결국 전신 건강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커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 미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박 선생님께 처방해 드렸던 황금 비율 레시피와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효과를 200% 끌어올리기 위해 커피와 함께 드시면 좋은 찰떡궁합 간식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 선생님이 저에게 받아가신 그 황금 비율 처방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도 정량이 있듯이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식치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적정 용량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을 유발하거나 불면증으로 컨디션을 망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베이스는 당연히 커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는 주범이고, 프림의 포화지방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혈관 청소지, 혈관 오염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두를 내린 아메리카노나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준비해 주십시오. 물의 양은 종이컵 1컵 반 분량인 약 250ml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면 위에 부담이 되고 너무 연하면 흡수가 더딥니다. 온도는 1000보다 따뜻한 60도에서 70도 사이가 좋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위장을 이완시키고 혈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마법의 가루 계피를 넣을 차례입니다. 집에 있는 밥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을 준비해 주십시오. 계피 가루의 적정량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약 1g에서 2g 사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피라고 다 같은 계피가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과를 만들 때 주로 쓰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이고, 다른 하나는 디저트에 주로 쓰이는 부드러운 실론 계피입니다. 약효 면에서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가 혈관 확장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중요한 거사가 있다,
혹은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시아 계피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건강 관리 차원에서 드시고 싶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간 독성 걱정이 없는 실론 계피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 선생님은 안전하게 실론 계피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법의 가루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티스푼으로 반 스푼을 넣습니다. 이때 생강은 갓 캔 생강을 갈아서 넣는 것보다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건생강을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우리 몸의 신부천을 올리는 효과가 생생강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말린 생강을 건강이라 부르며 죽어가는 양기를 북돋는 약재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생강 가루를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 꼭 말린 생강 가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생강 가루 반 티스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활력을 깨우는 황금 비율 이름하여 시나몬 진저 블랙입니다. 잘 저어서 한 모금 마셔보시면 처음엔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다가 계피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마지막에 생강의 알싸한 열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맛이 조금 강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초딩 입맛이라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맛과 효능을 동시에 잡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연꿀을 한 스푼 추가하는 것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스타터 모터를 돌려주듯이 꿀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지친 남성의 체력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계피와 생강의 매운 맛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도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 꿀 한 스푼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셨습니다. 쌉싸름하고 매콤한 맛을 꿀이 부드럽게 감싸주니 마치 고급 한방 차를 마시는 것 같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커피를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목적에 따라 두 가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 개선을 위한 모닝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카페인과 생강의 열기가 들어오면 떨어지던 활력 곡선을 다시 끌어올려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전용 타이밍입니다. 부부 관계를 갖기 약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혈류 속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섭취 후 약 45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 계피와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가 더해지면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 신체 능력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이 이 실전용 타이밍의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중간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첫째, 위장이 약해서 평소에 속쓰림이 잦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과 생강의 매운맛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을 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불면증이 심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삼가셔야 합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밤까지 지속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치명적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전에만 드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와 생강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혈압 변동이 심한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 선생님은 위장이 조금 예민하신 편이라 식후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덕분에 속쓰림 없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박사님,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카페인에 너무 민감해서 커피만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커피보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베이스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코코아입니다. 설탕 덩어리인 핫초코가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100%인 무가당 코코아 가루를 말합니다. 카카오에는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카페인과 비슷하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지만 신경을 흥분시키는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황제들이 정력을 위해 카카오 음료를 하루에 50잔씩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카카오는 검증된 천연 최음제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코코아 가루 한 스푼 계피, 반 스푼 생강 반 스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커피와는 또 다른 묵직하고 부드러운 활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레시피와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 선생님께 강조했던 마지막 당부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나몬 진저 커피를 마셔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체 근육을 깨우는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연료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엔진이 녹슬어 있으면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엔진은 심장이지만 그 혈액을 받아내는 저장 탱크는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커피를 드시고 나서 가만히 앉아만 계신다면 끓어오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머리 쪽으로 쏠려 안면 홍조나 두통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께 커피를 마신 직후 딱 5분만 이 동작을 하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스쿼트 100개를 한 것과 맞먹는 혈류 증폭 효과를 가져옵니다. 박 선생님은 이 5분의 투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로 불을 붙이고 이 동작으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죠. 과연 그 동작이 무엇일까요? 돈도 안 들고 땀도 안 흘리면서 남자의 하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비밀의 동작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시나몬 진저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물리적 자극법과 박 선생님이 커피와 함께 드셨다는 편의점 1,000원짜리 간식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간식 속에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정자 활동성을 높이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계피 가루와 생강 가루를 사 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달라질 여러분의 하루를 기대해 보십시오. 박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그 5분의 비밀, 그것은 바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할 수 있는 괄약근 펌핑 운동입니다. 전문 의학 용어로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남성의 전립선과 해면체 근육을 타깃으로 한 변형된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셔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만들었죠. 이제 그 피를 골반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고 들어온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잠가주는 자물쇠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피가 들어오는 힘보다 빠져나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빠져나가는 정맥을 눌러주는 것이 바로 골반 저근육, 즉 괄약근 주변의 속근육입니다. 사무실 의자나 소파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은 땅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을 참을 때처럼 요도와 항문 사이의 근육을 강하게 조입니다. 이때 엉덩이 살이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몸 안쪽의 깊은 곳을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5초간 꽉 조이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5초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커피를 마신 직후 딱 50회만 반복해 보십시오.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커피 계피 생강이 만들어낸 뜨거운 혈액을 하체로 급송하는 강력한 흡입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박 선생님은 업무 보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이 운동을 하셨고 그 결과 흐물흐물하던 자물쇠가 강철처럼 단단해져 밤새 피를 가두는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추천해드린 전립선암을 막고 정자 활동성을 높이는 기적의 간식, 그것은 바로 토마토 주스입니다. 너무 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의 위력을 아신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특히 남성의 전립선 조직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전립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매일 토마토를 먹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35%에서 4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토마토가 아니라 주스일까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열을 가하고 으깰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가공된 주스나 페이스트 형태일 때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한 팩이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나몬 진저 커피를 드실 때 이 토마토 주스를 곁들이거나 커피에 우유를 약간 섞어서 라떼처럼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커피 속의 지방 성분이나 우유의 유지방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오후 서너 시쯤 출출할 때 간식으로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챙겨 드셨고 덕분에 전립선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겹경사를 맞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남성 활력을 되찾는 완벽한 무기를 갖췄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나몬 진저 커피 하체를 단련하는 괄약근 펌핑, 그리고 전립선을 지키는 토마토 주스. 이 3박자만 갖춰지면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고해 드렸던 주방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하얀 가루의 정체, 그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제가 꿀은 추천해 드렸지만 정제된 설탕은 남성 호르몬의 암살자나 다름없습니다. 설탕을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즉각적으로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분을 섭취한 직후 남성 호르몬 수치가 25%까지 급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를 만들어 우리가 기껏 계피와 생강으로 뚫어놓은 혈관을 다시 막아버립니다. 달달한 믹스 커피,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이 달콤한 유혹들이 여러분을 침대 위의 약자로 만들고 있는 주범입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이 바로 식후에 습관처럼 드시던 믹스 커피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나몬 진저 커피의 깊은 풍미에 익숙해지시면서 이제는 믹스 커피의 인공적인 단맛이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즐거우면 하체는 괴롭고 혀가 조금 심심하면 하체는 웅장해집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성성은 절반 이상 회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겁니다. 과연 나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의 전성기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라도 관리를 안 하면 60대처럼 시들 수 있고 70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30대 못지않은 청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울산의 박 선생님이 증명하셨고 제 수많은 환자분이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로 가셔서 계피와 생강 그리고 토마토 주스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커피 한 잔을 내리십시오. 그 향긋한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온몸에 온기를 전할 때 여러분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구나.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이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아내분과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저 강민주 박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변화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을 단돈 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장고 속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져야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활력 주치의 통합의학 박사 강민주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